혹시 소장님도 ETF 투자하시나요? 왜 ETF를 하는 거예요? 나는 ETF 잘은 하지 않는데 한 번씩 좀 수급이 몰릴 때 해. 이제 성향에 따라 이제 ETF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ETF 투자도 분명히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좀 돈이 몰리는 ETF들도 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한번 해봐요. ETF도 잘 투자하면 나쁘지 않지.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관련주들을 엮어서 ETF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섹터 자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곧 끝난다는 기대감에 다시금 주식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떤 부분에 특정적인 수급이 몰리냐에 대해 확인을 하다 보니 ETF에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린이 분들은 ETF가 뭔지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단순하게 인버스나 레버리지, 일종의 펀드 이런 식으로는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 있으나 왜 ETF에 돈이 몰리고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내용과 ETF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면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00%포인트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표된 연준의 점도표를 살펴보니까 2023년 최종금리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대다수의 위원들이 5.00%에서 5.25% 사이를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살펴볼 수 있겠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5.00%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한 차례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도 판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해당 전망에 힘이 실리는 내용들이 속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도표에 이어서 살펴보면 22년 12월 총 19명의 위원이 23년 말 기준금리를 5.1%로 전망했었는데 23년 3월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23년 정책금리, 최종금리에 대해서는 전망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블룸버그에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비공식 회의에서 아직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남았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라는 내용이 현재 블룸버그에 기사화되어 있는데 좀 다양한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까 촬영일인 오늘 금요일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올해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절대적으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살펴보면은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입된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내용을 가지고도 기대감이 유입되며 증시가 상승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자금을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는 상황일까요? 까지 살펴본다면 사실상 우리가 투자자 예탁금을 바라볼 때 아직까지 예탁금이 많이 올라온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 8월 달부터 제가 월간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온 건데 기존적으로 증시가 많이 오를 때죠. 70조 가량에서 60조까지 좀 떨어졌다가 50조대까지 하락을 하고 50조까지 이탈을 하면서 40조 원대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3월달 일별 예탁금을 좀 살펴보니까 다시금 50조를 돌파하기도 하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월별 예탁금으로서 확인을 할 때 50조는 다시금 넘어야 이제 다시 유입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다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다 라고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돈이 몰리는 게 지금 뭐다?
라는 거를 살펴보면 ETF다. 현재 국내 ETF 시장이 개설된 지 2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순 자산총액이 215배 성장한 규모라고 하는데요. 일평균 거래대금을 살펴보면은 일평균 2조 8,517억 원으로 전 세계 3위 규모, 사실상 굉장히 거대한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ETF 시장이 성장한 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레버리지라던가 인버스, 관련된 파생상품 등등의 비중이 꽤나 크다라고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우리 주린이 분들, ETF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TF도 내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간다면은 수수료, 세금, 거래 대금, 그리고 펀드에 관해서 등등 자세히 살펴볼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속성으로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볼 때 특정 지수의 성과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뜻해요. 그래서 종류의 다양성을 좀 살펴보면 채권 ETF, 업종 ETF, 파생상품 ETF 등등 다양한 ETF가 존재를 합니다. 이 ETF라는 거는 결국 펀드예요. 펀드다 보니까 자산 운용사가 관계가 있을 거고 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펀드명을 좀 살펴보면 종목 앞에 코덱스가 붙은 것도 있고 타이거가 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죠. 여기서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타이거는 미래에셋자산 등등 자산 운용사에 따라서 앞에 붙어 있는 타이틀이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ETF는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겠느냐?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봐도 해당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이버에 함께 검색을 하면서 어떻게 알아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ETF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증권정보란에 다양한 종목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보기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시장 지수별, 업종별, 파생, 해외별, 원자재 굉장히 다양한 분류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어요. 시장 지수를 들어가면은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지수에 대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추종하는 ETF들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업종 테마를 들어간다면은 2차전지 테마와 업종들 혹은 반도체 업종 이런 식으로 추종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듯 3개월 수익률이 68%, 52% 등등 굉장히 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ETF 중에서도 최근에 자금이 좀 유입되는 ETF가 뭘까 하고 살펴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관련된 ETF에 자금을 많이 유입시키는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K칩스법이라던가 혹은 삼성의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등 다양한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기대감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라거나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등등 다양한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ETF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ETF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개별 종목 분석 없이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 두 번째,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양극재, 음극재, 장비, 전고체 등등 업종별, 테마별 내용을 다들 자세히 공부를 해가지고 테마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종목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일일이 공부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실 텐데 사실상 시간 소요를 많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는 상장될 때의 기준에 따라서 많은 관련주들을 엮어서 ETF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섹터 자체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은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생각보다 시세가 안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 건데, 그런 점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개별 종목과 수익률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내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에코프로였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한 3개월 동안 10% 오른 2차전지 종목이라고 예시를 들 때 내가 에코프로에 넣지 않고 이 종목에 넣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를 보면서 얼마나 배 아플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듯이 개별 종목과는 수익률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개별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ETF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사에서 기준을 잡아서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마음대로 이 ETF 내 구성 종목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요인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들의 핵심을 살펴보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자금을 유입을 시킬 때 현재 ETF를 통해서 자금을 꽤나 유입시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ETF에 투자를 하느냐라고 따져본다면은 이러이러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장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ETF 투자를 고수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다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펀드에 대해서 펀드별 거래 대금, 거래량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속성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